안녕하세요. 신지선입니다. 지금부터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포토그래퍼를 위한 라이트룸, 현재 최신 버전은 5.5 버전인데요. 네, 라이트룸 5 버전의 시리즈의 새로운 기능들에 대해서 혹은 라이트룸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고 계시는 화면이 바로 라이트룸의 화면인데요. 화면 기본 구성 UI가 언어가 지금 영어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맨 상단에 보시면 파일부터 헬프까지 메뉴 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바로 밑에는 왼쪽 상단에 라이트룸 로고와 함께 동기화 서비스를 이용해서 현재 여러분들의 계정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에는 각 패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총 7가지의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라이트룸 같은 경우는요, 이런 맵 기능이라든지 혹은 포토북 기능,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웹을 이용해서 갤러리 같은 것들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라이트룸은 여러분들이 평균적으로 포토그래퍼 분들이 그냥 사진 수천 수백 장의 사진들을 한꺼번에 가져와서 메타데이터별로 정리하는 그러한 프로그램 정도로만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 라이트룸에서는 3.3 버전 이상부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더 여러분들의 이제 사진 작업에 있어서 편리하고 또 대용량으로 또 원본을 훼손하지 않는 카탈로그식 개념을 적용해서요. 네, 여러 가지 기능들을 여러분들에게 되게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능들이 좀 아쉬워서 몇 가지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UI가 한국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요. 이렇게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은 후에 프로그램의 자체 내에서 언어를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에딧, 즉 편집 메뉴에 가셔서요. 프리퍼런스라는 환경 설정이라는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요. 기본 탭의 상단에 언어가 있습니다. 현재 영어로 되어 있고요. 제가 한국어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현재 열려있는 라이트룸을 종료한 후에 다시 실행을 시켜야지만 적용이 된다라는 안내 메시지가 나오게 되고요. 저는 OK를 눌러서 닫고 다시 한번 라이트룸을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환경 설정에서 설정한 한국어로 변경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버전에서는요. 이렇게 제품 내에서 환경 설정의 언어를 변경할 수 있는 제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뮤즈인데요. 네, 여러분은 지금 현재 제가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여러 제품의 기능들을 지금 시리즈별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전에 아마 뮤즈는 그 이전 강좌를 통해서 한번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뮤즈도 한번 언어를 변경해 보시면 좋겠죠? 자, 이와 같이 라이트룸이 열리면요. 라이브러리 탭에 기본적으로 오게 됩니다. 왼쪽에 가져오기 대화 상자를 이용해서요. 소스 탭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폴더로 이동하신 후에 폴더에 있는 사진의 원본에 직접 원본 값을 DNG로 복사해 올 것인지 화면 중간 상단에 보시면 혹은 이미지 자체를 복사할 것인지 이동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추가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추가 단추를 이용하시게 되면요. 원본 사진은 그대로 두고 원본 사진의 일종의 그 위치값을 가져오는데 위치값 내에 원본 사진에 들어가 있는 카탈로그 정보, 즉 사진 안에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카메라로 언제 촬영을 했고 또 어떠한 노출값을 사용했는지 어떠한 색상값을 사용했는지 등의 이러한 정보 그리고 누가 촬영했는지 이러한 메타데이터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모든 정보들을 담은 그 메타데이터를 별도로 가져와서 그 사진의 정보값을 수정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트룸은 원본을 훼손하지 않는 그러한 이제 안전한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원본 사진은 여러분들이 가져온 위치에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그 사진에 있는 정보값만 가져와서 저는 수정할 수 있는 바로 이 추가 단추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른쪽에 보시면요. 내 카탈로그의 안에 그런 메타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설정도 여기에서 한번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가져오는 동안 현상을 설정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라이트룸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사진을 수천 수백 장의 사진들에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설정값을 예를 들면 뭐 컬러로 되어 있는 사진들의 전부 다 흑백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뭐 노출값을 현재 0인데 뭐 마이너스 0.5로 변경을 한다든지 이러한 이제 동일하게 적용해 주시는 값이 있다면 이제 현상 설정을 미리 설정해 주시고 가져오는 것이 좋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그대로 사진을 가져와서 개별 혹은 그룹을 만들어 여러분들이 그룹을 저희가 컬렉션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그룹을 만들어서 설정을 해주실 수도 있겠죠. 메타데이터가 있는데요. 메타데이터는 여러분들이 이 상태 내에서 없는 JPG 사진을 가져오셨다면요. 별도로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을 해서 넣어주실 수도 있고요. 특히 저작권이나 작성자 등을 여러분들이 임의로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 GPS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제 GPS 항목에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해 주시는 경우는 뭐 거의 없긴 하겠지만요. 요즘은 카메라 중에서 기종 중에서도요. 사진에 GPS가 담겨져서 나오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통영에서 사진을 촬영하시면 통영에 무슨 군, 무슨 시, 무슨 읍인지까지 전부 다 그 GPS 값이 위도나 경도 뭐 이런 식으로 측정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설정이 돼서 들어오는 것인데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임의로 만들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 장의 사진들을 여러분들이 편집을 하시려면요. 그룹을 묶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한 그룹 단위로 설정하고자 하는 키워드 값을 미리 입력을 해주실 수도 있겠죠. 자, 저는 모든 사진을 선택하고요. 가져오기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사진이 가져오게 되면요. 현재 여러분들이 가져온 사진이 현재 여기에 표시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저는 모든 사진 15개를 선택해서 열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각 사진은요, 여러분들이 라이브러리 탭에서 하실 수 있는 기능들은 먼저 필터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방금 전에 제가 메타데이터는 어떠한 정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정보값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그룹을 짓고자 하는 이미지들이 있다면 혹은 걸러내서 내가 찾고자 하는 이미지가 있다면 내가 예를 들어 2014년 8월 1일 날 촬영한 사진인데 그 사진들이 그날 비가 와서 좀 흐릿한 날씨였기 때문에 노출값을 조금 더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날 촬영한 사진 혹은 그날 캐논 카메라로 촬영을 했는지 아니면 뭐 니콘 카메라로 촬영을 했는지 등에 대한 그 값을 가져오고자 하고 그 값을 가진 사진들을 한꺼번에 가져오고자 하실 때가 있겠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상단의 라이브러리 필터인데요. 필터에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텍스트나 아니면은 특성, 즉 별 등을 등급 등을 매겨서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로 불러오실 수도 있고요. 혹은 텍스트로 직접 입력해서 가져오실 수도 있고요. 내가 입력한 단어를 포함하는지 포함하지 않는지 등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메타데이터 값을 선택하시게 되면요. 각 날짜 그리고 연도별 그리고 어떠한 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모두 확인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진값들에 대한 어떤 뭐 캐논 카메라로 촬영을 한 사진인 것 같네요. 네, 이러한 이제 이미지들에 대한 그 라이브러리 필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들만 걸러서 보실 수도 있고요. 선택한 사진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제가 이런 사진을 하나 지금 보면 새벽 촬영인 것 같은데요. 거미줄에 있는 색상 등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진들 같은 경우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현상값이라고 해서요. 직접 여기에서 한꺼번에 설정을 해주시려면 현상값을 기본 제공하고 있는 사전 설정 값으로 설정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혹은 노출을 좀 별도로 해주시려면 노출값도 조정을 하실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렇게 이제 촬영한 날짜에 날씨가 흐려서 그 사진에 대한 일반 뭐 기본적인 차가운 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을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 바로 그냥 차가운 톤에 대한 설정을 직접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어스름 같은 것들을 표현하실 수도 있고요. 하단에 보시면 키워드 등을 직접 여기서 다시 한번 적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을 한 키워드 값을 가지고 추가한 뭐 예를 들면 제가 어도비라는 그러한 키워드 같은 것들을 추가를 이렇게 해주실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든 그 키워드 제한 값으로 입력을 해서 아예 메타데이터를 이 안에서 수정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진 내에 주석을 달아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설정 등을 해주신 후에 한꺼번에 적용을 해줄 때는 바로 이제 여기에서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라이브러리 탭에서 설정할 수 있는 한꺼번에 이미지들을 설정할 때 좀 더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하단에 있는 스프레이 도구를 사용하는 건데요. 스프레이 도구를 선택하신 후에 이미지의 예를 들어 회전값을
예, 우리가 세로로 찍은 사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한 사진들을 저희가 이제 방향을 바꾸고자 하는데요. 그 방향을 제가 좌측으로 90도 회전을 했는데요. 이때 오른쪽에 페인터에 그 키워드 값으로 설정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회전으로 선택을 한 후에요. 각 페인터 값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각각 90도로 예, 설정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정한 값으로 여러 가지 이미지 등을 변경하실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반대로 네, 이런 이미지 등에 대한 그 설정을 여러분들이 예, 함께 설정해 주실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죠. 반대로 돌렸으면 되는데요. 네, 직접 이 단추를 이용해서 돌리실 수도 있고요. 예, 저처럼 스프레이 단추를 이용해서 몇 개의 사진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보통 라이브러리 탭은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져온 여러 수천 장의 사진들을 필터링하거나 혹은 그 사진들의 어떠한 메타데이터 정보를 직접 다루는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사진들의 일괄적인 그 현상 사전 설정 등을 적용해 주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탭이 바로 라이브러리 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현상 탭으로 이동을 해볼 건데요. 현상 탭은 여러 사진의 설정을 주시려면 왼쪽에 사전 설정에서 직접 설정을 주실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개별 사진 값을 보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진을 선택하신 후에요. 그 사진에 대한 값을 직접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자, 선택한 사진을 가지고 오른쪽에 보시면 어떤 색 온도를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어두운 영역 부분들을 밝은 영역으로 만들어서 비네팅을 어느 정도 제거하고요. 좀 밝은 사진으로 만들어주시는 이런 이제 값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포토샵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보정 값들이 현재 여기에 전부 다 제공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 중간에 보시면요. 현상 툴이 있는데요. 얼룩 제거라고 해서요. 여러분들 스팟 제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토샵 내에 여러분들 컨텐츠 어웨어 기능 같은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요. 그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사진 같은 것들도 현상을 바꿔주실 수가 있고요. 제가 또 이제 실행 취소를 눌러서요. 다른 곳을 좀 얼룩 제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얼룩 제거를 이용해서 브러쉬 크기 등도 조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하얀색 구름 있는 부분을 제가 구름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수정을 하실 수도 있겠죠. 네, 이러한 이제 컨텐츠 어웨어 기능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목 현상 도구라든지 혹은 그라디언트 식으로 이런 이제 색상을 적용해주는 그리고 원하는 네, 방사형 형태로 원하는 형태를 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이 조정 브러쉬를 사용하시게 되면 포토샵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조정 내용을 직접 설정해 주실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각각 개별의 사진들을 설정하거나 좌측에서 사전 설정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현상값들을 이용해서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지도를 한번 지도 탭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도 탭은요, 여러분들이 직접 지도를 입력을 하실 수도 있고요. 지도 내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메타데이터 값을 입력을 하시게 되면요. 현재 제가 지도를 한번 검색을 직접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을 때 통영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예를 들어 통영에서도 통영에 다라공원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촬영한 그런 위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GPS 값이 있는 곳이면 이제 직접 GPS를 입력해도 좋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당시에 촬영했던 이미지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촬영했던 이미지 곳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진을 여기에 이렇게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리버스 지오 코딩이라고 해가지고요. GPS 값을 사용하겠느냐라는 이제 문의를 하게 되고요. 제가 다라공원에 현재 2008년에 촬영했던 사진에 이러한 값을 가진 사진,
즉 이 사진이 나는 다라공원에서 촬영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지도를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 해외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의 경우는 사실 사진을 정리하실 때 이런 그 어떤 포트폴리오라든지 그런 이제 포토그래퍼의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타데이터 값을 직접 입력해서 이렇게 열어주실 수도 있고요. 제가 방금 전에 이미지를 이 다라공원에 입력을 하면서 어떻게 됐냐면 바로 GPS 값이 이렇게 입력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진은요, 직접 입력해서 넣어주셔도 되고요. 혹은 지도상에서 보이신다면 직접 가져다가 끌어 추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 각 그 GPS 값이 이렇게 입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여러분들이 이동한 흔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책 탭인데요. 책은요, 여러분들 포토북 많이 사용하시죠? 사실 국내에서는요, 포토북 사이트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현상하거나 혹은 이러한 여러 가지의 책자를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책자를 만들 때는 여러분들이 직접 사진을 가져다가요, 어떤 이미지를 확대, 축소 혹은 이동 같은 것들도 하실 수가 있고요. 직접 내가 원하는 사진으로 가져다가 구성해서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의 유형 같은 경우는요, 오른쪽에서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내가 커버를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서 혹은 내지를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사진의 그런 현상값이라든지 사진의 값들이 틀려질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밑에 보시면 레이아웃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레이아웃의 페이지를 편집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사진을 몇 장짜리를 가져올 것인지 혹은 여기 보시면 여행이라든지 결혼, 그다음에 뭐 포트폴리오 이와 같은 형태의 어떤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템플릿들도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원하는 형태대로 선택을 하신 후에 그 페이지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설정을 여러분들이 여행, 책자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직접 입력을 해서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요. 이제 만든 여행 사전 설정을 가지고 저는 지금부터 페이지를 이렇게 추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행 페이지 중에서 어떤 페이지로 할 것인지 변경 등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여기에 추가해서 이미지를 하나 더 넣어야 된다든지 이러한 이미지를 직접 여러분들이 끌어다가 드래그 앤 드롭해서 넣어 주실 수도 있고요. 그 이미지의 각 페이지를 직접 변경하실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 이 페이지 패널에서 책 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변경하실 수도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옵션에서 변경하실 수도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텍스트 입력이라든지요. 그다음에 배경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설정해 놓은 배경이 있다면 그 배경으로 가져다가 채우실 수도 있고요. 뭐 여행 배경으로 직접 내가 입력을 맞추겠다라고 하시면 그러한 이미지 등으로 변경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된 책은요, 여러분들께서 직접 저희가 어도비 홈페이지는요, 이 블럽이라는 포토북 만들어주는 웹사이트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해외에서 이렇게 36.7달러 정도를 지불을 하고 받기가 좀 번거로우시면요. 왼쪽에 보시면 PDF로 책 내보내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성을 모두 완료하셨다면요. PDF로 책 내보내기를 만든 후에 이제 국내 포토북 같은 곳에 이제 편집을 해서 맡겨서 인쇄를 하실 수도 있겠죠. 자, 그 밖에도요, 슬라이드쇼를 이용해서 지금 가지고 오신 여러 사진들을 연결해서 직접 동영상 촬영도 하실 수가 있고요. 동영상으로 하나의 그 환경 설정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동영상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직접 식별판이라고 해서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일종의 워터마크와 같은, 워터마크 같은 그런 이미지나 혹은 텍스트 등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식별판을 사용할 건지 아니면 그래픽 워터마크를 사용할 것인지를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설정 등을 해주신 후에 설정한 화면에 맞는 비디오로 내보내기를 이용해서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MP4 파일로 혹은 비디오 사전 설정 등을 통해서 비디오 파일로도 내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상태에서 PDF로 내보내실 수도 있죠. PDF에 SWF로 지원을 해서 동영상 재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또한 인쇄
패널로 이동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그 기본적인 우리 프린터 용지 중에서 사실 포토 용지로 인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있을 텐데요. 네, 원하는 그러한 이제 레이아웃 스타일 등을 오른쪽에서 직접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시고요. 내가 화면에 꽉 차게 만들 건지 혹은 어떠한 사이즈의 포토 용지에다 맞출 것인지 등에 대해서 여러분들 사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 설정은 좌측에 있는 하단에서 여러분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다음은 웹페이지로 이동해 보면요. 아까 제가 GPS, 즉 지도를 활용할 때 이제 어떤 포토그래퍼의 그런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웹 블로그 사이트와 같은 웹페이지 형태의 HTML 소스로 내보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왼쪽에서 템플릿 브라우저를 원하는 그런 템플릿을 선택을 하신 후에요. 내가 촬영한 사진들을 어떤 일부 프로젝트성 단위로 이렇게 구성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구성한 그런 이제 페이지 안에 이미지 등을 가져다가 필요한 그 사진으로 바꿔 넣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든 여기 사이트 제목이라든지 사진, 그 다음에 요런 이제 갤러리 표시해주는 안내 멘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우측에서 사이트 정보를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직접 여기에서 수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페이지는요, 내보내기나 업로드 등을 통해서 혹시 호스팅을 가지고 계시면 업로드를 바로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비즈니스 카탈리스트라고 해서 우리 클라우드 버전에서는 바로 이제 호스팅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요. 업로드도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보내기 기능을 이용해서요. HTML 소스로 내보내지면 HTML 페이지로 내보낸 것을 나중에 여러분들 디지털 퍼블리싱이라고 해서요. 디지털 출판을 할 때 웹앱에다가 이제 입력을 해서 넣어주실 수도 있다는 거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라이트룸의 각 패널을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들어가 보시면 더 상세하게 아실 수가 있고요. 또한 라이트룸에 대한 도움말은요. 도움말 페이지로 이동하신다든지 혹은 웹사이트에서 얼마든지 또 추가로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관련해서 혹시 저희 이제 인성디지털에서 정기교육이 진행이 되면요. 여러분들을 초대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 홈페이지를 많이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트룸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